세계 각국의 청년층 사이에서 취업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극심했던 실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지만 청년 고용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만 15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률은 15.6%로 실업자 수는 7,300만 명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6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는 청년층의 고용 회복세가 다른 연령층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ILO는 청년 니트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트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무직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 추산치인 2020년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청년 니트 규모는 약 2억 8,200만 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23.3%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이 2019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최근 14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청년들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와 가까운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본과 중국입니다. 두 국가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청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 탕핑이란 단어가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유행으로 떠올랐습니다. 탕핑이란 납작하게 눕는다 라는 뜻으로 자포자기 상태인 청년층을 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집과 자동차 등을 구입하지 않고 결혼을 거부하며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릴 뿐이니 차라리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 겁니다. SNS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탕핑은 젊은 층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이 탕핑족을 자처하게 된 원인으로는 극심해진 실업률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10.1%였던 실업률은 2021년 14%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2023년 6월에는 2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란 뜻이죠.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실업자까지 포함한다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사망 졸업사진 챌린지가 유행하기도 했죠. 졸업 가운을 입은 채 마치 사망한 것 같은 모습을 연출하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학생들은 죽은 척을 하는 졸업생들이 재학 기간 내내 제로 코로나에 시달리다가 제로 직장의 현실을 마주한 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이런 유행을 대학 졸업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적인 중국의 교육 시스템을 거친 많은 학생들이 지치고 낙담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꼽습니다. 중국은 지난 3년 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쳐왔죠. 그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점을 옮기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경기 침체로 인해 중국 경제의 주축이었던 건설업도 채용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했고 여기에 취업 준비생들까지 더해져 제로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청년 실업 증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있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고학력자들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일자리 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학 졸업자는 2019년 834만 명에서 올해는 115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온라인 채용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대졸자의 25%가 테크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빅테크 기업들은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기존 직원들을 해고하는 상황이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지난 1년 사이 약 2만 명을 구조조정한 데 이어서 추가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 온라인 게임사인 텐센트 역시 지난해 2분기 그리고 3분기 동안 7천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제조업이나 저숙련, 저임금 서비스
서비스업 등 한마디로 대졸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블루칼라 직업군에서는 노동력이 사상 최대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25년이면 중국 제조업이 약 3천만 명의 일손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의 간극 때문에 구직 의사를 접는 탕핑족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탕핑을 청년들이 중국 사회에 표출하는 일종의 수동적인 반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는 암울함과 더 노력하라고 몰아붙이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소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중국 정부는 고용난과 취업난의 공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채용 규모 확대, 취업 보조금 지원 등 고용 안정 정책을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귀향과 농촌 구직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고생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광둥성 정부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만 명의 젊은이를 농촌으로 보내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과거 하방운동을 연상시키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방운동은 지난 1960년대에서 70년대 문화대혁명 시절 중국 정부가 당과 군 간부 그리고 지식인과 학생들의 관료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농촌이나 공장 노동에 참여하도록 한 억압적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무려 5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른바 신하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무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방역 완화 이후에도 경제 회복이 더딘 탓에 근본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고용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을 7.1%로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6.3%에 그쳤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청년 계층이 중국 전체 소비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소비를 계속해서 줄인다면 이는 곧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신은 이 탕핑족이 중국몽을 꿈꾸고 있는 시진핑 체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과 비슷한 맥락의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토리 세대죠. 사토리란 득도하다, 깨닫다라는 뜻의 사토르에서 파생된 말로 결혼과 연애 소비 등을 포기한 세대를 칭합니다.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돈이나 명예, 출세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신 최소한의 경제 생활과 소비만을 추구하면서 현재 만족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희망도 절망도 없는 세대를 뜻합니다. 이들이 모든 걸 이른바 해탈한 세대가 된 원인으로는 장기 불황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나아지고 있지만 사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무려 30년 가까운 경제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사토리 세대는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태어난 세대로 경제 불황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했죠. 그들이 본 일본의 경제는 항상 불황이었던 겁니다. 고용 형태 역시 이전 세대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일본의 고용 관행인 종신 고용과 연공 서열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0년에서 2020년까지 30년 동안 일본 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18% 감소한 데 비해서 비정규직 비율은 18% 증가했습니다. 연봉은 30년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21년 일본인의 평균 연봉은 약 39,700달러로 1991년에 비해 약 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경제 불안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 등이 현실과 타협하는 세대를 만든 겁니다. 사토리 세대가 등장한 배경에는 유토리 교육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02년 시행했던 유토리 교육은 여유 있는 교육이란 뜻으로 주입식 교육보다 여유 있는 삶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등 인간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이었습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하고 각 과목의 수업 내용을 30% 줄이는 등 교육 정책을 대거 수정했죠. 대표적으로 수학의 경우 소시점 이하 계산법은 다루지 않기로 하면서 예를 들어 원주율 3.14를 3으로 가르쳤고, 일본어의 경우에는 어려운 고사성어나 주요 한자들을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 방침은 취지와는 달리
학력 저하를 초래했죠. 실제 일본은 지난 2000년 국제학습 성취도 조사에서 수학 부문 1위를 차지했지만 2006년에는 10위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유토리 교육은 젊은이들의 학력 저하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 정부는 2007년 유토리 교육 실패를 인정하고 과거 교육 방침으로 회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토리 교육이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유토리 세대 혹은 사토리 세대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학력도 낮고 야망과 주체성이 없다는 이유죠.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불황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경험한 20대, 30대들은 욕망을 억제하고 소비에 집착하지 않는 삶에 더 익숙해졌고 경쟁과 성공을 강조하지 않는 교육 방침은 사회나 조직 안에서 이루는 성과보다 개인의 삶이 우선이라는 가치관을 만들어줬습니다. 사토리 세대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따라 소비하는 현명한 세대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있는 반면 경제 측면에서는 소비가 가장 활발한 청년 세대들의 구매욕 저하가 결국 경제 성장, 고용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해진 청년 실업 문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의 청년 세대. 이들은 호황기를 경험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바로 불황을 맞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국가의 청년 세대 모습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이죠. 자포자기를 배울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과연 각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